keep on leaving me awake. Words in my head, yeah, they say I'm running parallel. Why do I do it? Why do I do it? Always kicking myself, kicking myself. Yeah, I'm kicking myself, kicking myself. Always kicking myself, kicking myself. 안녕하세요, 서우토번입니다. 오늘은 포드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0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살고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주 문상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작년 11월 달에 출고를 하였고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 7,000km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출력은 그냥 엔진 출력으로는 405마력, 토크는 57kg 정도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배터리로는 100마력에 30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산을 하게 되면은 거의 500마력에 88 토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기차로도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충전을 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0k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은 40km에 45km 정도는 전기로만 갈 수 있어요. 지금 겨울철에도 그렇게 나오나요? 네, 겨울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저번 주인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때는 35km인가 37km인가 그 정도밖에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오늘은 48km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날씨 풀리니까 확 올라갔네요. 네네, 그래서 여름에는 50km 정도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스펙이 굉장하네요. 네, 이게 오버스펙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액은 이게 개별 서비스 혜택을 받고 7,4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친한 딜러분한테 가서 3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와이프랑 올 현금으로 차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딜러가 이제 자기가 차를 팔아야 되는 좀 기준이 있어서 거기서 그럼 3천만 원 정도는 카드로 하고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3천만 원 카드 긁고 거기에 이제 캐시백으로 또 35만 원을 할인받았어요. 거기에 취등록세가 520만 원 정도에 와이프랑 저랑 보험이 들어가서 180만 원 해서 합쳐서 한 7,8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딜러분들은 자기가 더 해주려면은 자사 파이낸셜이라든지 금융 관련된 상품을 써야지만 추가적인 할인을 더 해주시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카드로 납부하신 거는 뭐 알아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인 연비가 12.7km로 잡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운행을 해보니까 시내 5, 고속 5로 잡으면은 한 16에서 17 정도 나오고 있고 그냥 시내로만 다닌다 했을 때는 거의 엔진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한 20km 가까이도 제가 찍어봤던 것 같아요. 계속 전기로만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은 배터리가 다 줄어들면 이제 엔진 힘으로밖에 갈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한 13에서 14 정도? 고속에서는 저희가 110에서 120km 정도 크루징을 맞추고 가는데 그렇게 해도 13에서 14 정도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혁신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 무게, 이 덩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16 이상의 연비를 뽑아낸다는 거. 네. 그 자체가 놀랍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실내 공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차 길이가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되다 보니까 와이프랑 제가 이제 주로 취미로 하는 것 중 하나가 캠핑이랑 차박이에요. 근데 전 차로는 저희가 니로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좀 힘들었었어요. 차박 다니는데 둘이서 이제 같이 누워 자기도 조금 불편하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뽑자마자 이제 저희가 바로 캠핑을 갔었거든요. 둘이 자도 되게 넉넉하고 지금 이게 7인승이에요. 3열에 의자가 눕혀져 있어서 트렁크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캠핑 용품 다 싣고 먹을 거 다 싣고 해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도 남아요. 네, 그 정도로 공간이 너무 커가지고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엔진을 돌려서 조금이라도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전기로 이제 충전도 하다 보니까 시내 다닐 때는 거의 엔진을 켤 일이 없어요. 엔진이 왜 돌아가는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히터에 의해 켜짐밖에 없어요. 진짜 연비는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풍부한 옵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높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독일 3사랑 좀 비교했을 때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이제 선쉐이드, 파노라마, 트렁크 킥모션도 되고 오토 크루징까지. BMW도 알아보고 벤츠도 알아봤었는데 벤츠는 이제 7천만 원이 돼도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통풍 시트가 거의 필수 옵션이라고 볼 정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BMW X5 같은 경우에는 선쉐이드가 뒤가 없었어요. 저희가 네. 이제 애기를 이제 가질 계획이 있다 보니까 선쉐이드 없는 게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네, 기본적인 옵션들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장점은 외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겉에서 봤을 때 되게 차가 크고 후륜구동 기반 차량이다 보니까 비율이 되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산차를 비교해 봤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는 디자인. 그리고 주차장에서 네. GV80이랑 나란히 세워본 적이 있어요. 전혀 꿀리지가 않더라고요. 아, 디자인적으로? 네네. 이게 또 휠이 크롬 휠이다 보니까 다른 차에 비해 조금 압도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여성분들이 특히 박스 형태의 차를 좋아하잖아요. 아, 그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살짝 박스의 느낌도 있고 여성분들이 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디자인 말고 또 다른 거 이제 어떤 거 마지막 있나요? 5번째는 파워풀한 주행 성능인 것 같아요. 500마력대가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힘만큼은 어느 차 못지않게 정말 잘 나가거든요. 살짝 보여드릴 수 있는데 차가 없어서 스포츠 모드로 놓고 그러면 이제 엔진이 살아나요. 오, 그러네요. 확 들어오네요. 오! 아까까지만 해도 얌전한 고양이였다면은 스포츠 모드가 되는 순간 정말 화가 난 호랑이처럼 나가요. 이게 제로백이 5초대거든요. 제가 제로백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가장 잘 나왔을 때가 5.2초였었어요. 그만큼 파워풀하게 잘 나가는 성능. 이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빠 차지만 때로는 오빠 차처럼 달릴 수도 있다. 아, 오, 저 지금 머리 이렇게 팍 박았거든요. 네. 이 뚱뚱한 친구가, 이렇게 덩치가 큰 친구가 이렇게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다니. 아,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제 네. 유튜브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시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국내는 시승차가 거의 없어가지고 2.3만 시승을 해보고 이 차를 계약을 했는데 2.3에서도 스포츠 모드로 왔을 때 이 느낌이 전혀 안 났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5초대다, 타이어만 바꾸면 4초 후반대도 나오겠다, 이런 말들을 듣고 이제 막상 계약해서 네.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니까 너무 신세계더라고요. 내가 지금 슈퍼카를 타고 있는 건지 익스플로러를 타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올 정도로. 이거 진짜 확실히 잘 나갑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길게는 못 달려봤지만 초반에 살짝 밟을 때 그 느낌만 받아봐도 이 차량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되네요. 대단한 장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다소 아쉬운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저희 처남이 최근에 GV70을 이제 뽑았어요. 그 차가 이제 제 차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싸거든요. 근데 제 차 실내 인테리어가 2천만 원 더 싸 보이더라고요. 아, 그만큼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플라스틱이고 우레탄에 진짜 가죽도 좋은 가죽이 아니에요, 이것도. 네. 천장은 또 패브릭이네요. 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아쉽다. 근데 어차피 2.3을 보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샀기 때문에 좀 위안은 삼지만, 그래도 나는 실내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아니면 나는 팰리세이드나 모하비를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 못 하실 거예요. 거기에 내비게이션이 8인치거든요. 요즘 사실 8인치 내비게이션 넣어주는 데가 사실상 없잖아요. 그쵸. 또 거기에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이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재가 지금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쉽네요. 특히 GV70 보시다가 이거 보면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느껴져요. 네. 제가 어제 GV70 촬영하고 왔거든요. 아, 거기는 보면 막 천장 스웨이드에다가 다 돼 있는데. 네. 가죽에다가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현타가 좀 왔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미국 차의 감성이에요. 단차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제가 어제 사실 서비스 센터를 갔다 왔어요. 네. 왜냐면 조수석 루프렉에 단차가 좀 심하게 있어요. 아, 요쪽이요? 네네네. 그래서 입고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 이제 정비사분이 제 차를 보더니 사장님 차는 이 정도면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브라켓을 바꿔서 하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품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주문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입고시켜서 단차 조정을 한번 받기로 했고. 그거는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던가요? 네, 그건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하잖아요.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전화가 안 돼요. 전화를 걸잖아요. 전화 음이 안 들려요. 상대방이 받은 걸 이제 제가 휴대폰으로 알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말도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이제 상대방이 전화가 왔을 때도 제가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어제 서비스 센터 가서 물어봤더니
삼성이 싱크 업데이트라고 해줬는데 그래도 안 되면은 휴대폰의 문제일 수 있으니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휴대폰을 S21 쓰고 있거든요. S20부터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고쳤다는 분이 계신다 하시더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삼성 서비스 센터를 저한테 가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확인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신다면 댓글로 한번 제가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아까 풍부한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빠진 옵션들이 있어요. HUD의 부재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7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싸제로 제가 직접 장착하신 장착을 거구나. 했고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휴대폰을 케이스를 안 하고 그냥 해도 안 들어가요. S21 울트라인데 안 돼요. 이게 되는 휴대폰들이 있는데 휴대폰을 여기에 대면은 제가 만약에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게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휴대폰이 앞으로 쏠려요. 그럼 충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네,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폰 13 프로 맥스인데 이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런 쪽에 만들어줬으면은 여기 밑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인 것 같아요. 억지로 그냥 너도 나도 무선 충전 패드를 만들어놨으니 네. 우리도 어떻게든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여기는 미국에서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이렇게 길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내로 들어올 때 그게 빠지고 8인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공간이 비게 되니까 여기를 이제 어떻게 좀 써보려고 했는데 애초에 차를 설계할 때 무선 충전 패드를 여기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국내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남들 다 넣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차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마지막 단점으로는 부족한 충전 시설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을 극대화시키려면은 네. 전기 충전을 해야 돼요.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딜 가나 공용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있기는 있어요. 급속밖에 없는 데가 꽤 많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완속을 지원하다 보니까 충전 어플이 있어요. 네. 캡코 플러스나 차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근처에 5핀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찾기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처 아파트를 안 들어가는 이상 공용 주차장이 잘 없어요. 부족한 충전 시설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때요? 제가 이제 올해 29살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아빠차 같은 걸 뽑았냐. 아직 30대가 안 됐는데 날렵하고 때로는 스포츠카도 몰아보고 세단도 타보고 그래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아빠차 같은 걸 뽑았냐라는 말들도 있고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보테가. 조금 더 보태서 독삼사 가거나 아니면 테슬라를 사지. 테슬라 모델 Y나 이런 걸 가면은 오히려 충전 시설도 많고 더 좋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아직까지 어딜 가도 전기차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바로 수리 받을 데가 없어요. 제가 니로 탈 때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국산차를 하이브리드를 뽑았는데 막상 수리를 하러 들어가면은 전용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차는 아닌가 보다 하고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이제 간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차량 가액이랑 취등록세 뭐 다 포함해서 8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럴 거면 제네시스 뽑지 왜 포드를 뽑았냐 하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하셨었어요. 네, 막상 또 타보시니까 다르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8천만 원에서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렇죠. 금액이 겹치는 차량들이 또 웬만한 차들보단 좋은 차들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더 그럴 수 있죠. 또 주위에서 펠리세이드 타시는 분들 보면은 3.8에 풀옵션 넣어도 준준형 차 한 대 뽑을 수 있는 돈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10년치 기름하면 돈이 더 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아무래도 펠리세이드랑 이 차는 이제 주행 질감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오빠처럼 달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 남자다 보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은 이 차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얘는 또 500마력 대니까요.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나요? 집밥이나 회사밥을 먹여줘야 될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시면은 저는 차라리 익스플로러를 사시고 싶으시면 2.3을 더 추천드리거든요. 그냥 가솔린으로? 네, 그냥 가솔린으로. 왜냐면 사실 이 차는 이제 2021년까지만 판매를 했고 22년부터는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못 사기는 한데 알아보려면 중고차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2.3 같은 경우에는 복합연비가 그래도 9km 후반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에서 달리시다 보면 대부분 13, 14 정도 나오시는 분들 꽤 많고 시내에서는 그래도 뭐 8, 7 정도 나온다고 하시니까 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2.3이 중고로 봤을 때도 한 1,500에서 2,000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집밥이랑 회사밥이 없으면 2.3으로 가는 게 맞고 충전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리고
그리고 때로는 좀 달리고 싶고 그러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캠핑이랑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차가 풀플랫이 돼요. 2열까지도 눕히면 다 일자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도 싸제로 풀플랫을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살짝의 어느 정도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풀플랫이 되다 보니까 차박도 용이하고 드라이브 모드에 트레일러 모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카라반을 뒤에 만약에 싣고 다녀도 견인 능력이 제가 알기로는 2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톤이요? 네네. 아무리 큰 트레일러를 실어도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밑에 보니까 열교환기라고 미션을 시켜주는 열교환기가 있더라고요. 트레일러를 끌다 보면은 미션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쵸. 미국 사람들은 트레일러를 워낙 많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열교환기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 다른 건 없었나요? 비교했던 차량들이 너무 많았어요. 8천만 원이다 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독삼사 중형 SUV는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산차로 오면은 모하비랑 팰리세이드랑 트래버스, GV80, GV70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랑 저는 디젤은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디젤 차를 빼면은 팰리세이드랑 모하비는 안 되게 돼요. 팰리세이드는 이제 3.8 가솔린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세금이 이제 워낙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안 하기로 했고, 독삼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 정도면 디젤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가려면은 대부분 1억 정도 줘야 돼요. 8천만 원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가지고 연비도 너무 잘 나오고 1억 주고 독삼사를 사기에는 아직 형편도 좀 안 되고 아직 네. 나이가 29살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도 와이프랑 우리 그럼 다음 차를 독삼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던가 전기차로 뽑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익스플로러로 선택해서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3.5리터밖에 없어요. 그것도 세금 문제가 좀 있고 와이프가 너무 이쁘지가 않다 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 마음에는 익스플로러가 확실히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차를 살려면 와이프의 어느 정도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소렌토도 저희가 알아봤었어요. 물어보니까 1년 2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내년에는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22년에는 못 받으면 23년도에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빨라도 23년도 상반기는 돼야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국내 차는 대기 기간들이 다 너무 길었어가지고 BMW도 대기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X5 그쵸. 같은 경우에도 보통 1년을 기다려야 된다 하니까. 근데 이 차는 저희가 10월에 계약을 하고 11월에 바로 받았어요. 배 타고 넘어오는 차를 계약을 한 거라 가지고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던 차도 요거였기도 했었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차의 연비를 잡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차를 타도 아쉬운 거는 연비일 수밖에 없는데 5m가 넘어가고 휠베이스가 3m가 됨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16km, 너무 잘 나오는 연비. 요즘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또 중요해졌잖아요. 이 차를 타다 보면은 그런 걸 이제 다 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 가족들이 뒤에 타도 불편함 없이 잘 갈 수 있고. 그렇지만 나는 실내 인테리어가 중요해 하면은 볼 때마다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사시면 어떨까.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 다 만족하고 정말 이 가격에 이 차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정판이 됐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만족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사실 이 차를 저랑 와이프랑 돈을 모아서 산 게 아니라 와이프가 결혼 전에 모아놓던 돈으로 사준 차예요. 거의 3분의 2를 와이프가 다 내줬고 양가 부모님 조금 도와주셔서 차를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차를 뽑게 해준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앞으로 더 잘한다는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 네. 결혼 참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